자, 이제서 한국은행 산하 금통위원들이 물가 상방 위험이 더 크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좀 기가 찹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소개했지만 7일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 유가, 가계부채 동향, 미국 등 주요 통화국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 한국의 당친 암울한 전망, 지금도 엄청 힘들지요. 그런데 외국계 투자은행은 내년에 한국 물가가 2.4% 상승할 거다. 그래서 내년 물가 상승률을 한 달 전보다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 2.4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물가가 한 달 전에는 2.1 했는데 지금은 2.4로 더 올렸어요. 자, 내년에도 만만치 않은 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는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정부 당국이 나름 가계부채를 견제하는 척하면서 가계빚이 지금 눈더미처럼 늘어나서 주택담보대출이 10월 달에 5조 2천억, 신용카드 대출 등이 1조 1천억 해서 합쳐서 가계대출이 6조 3천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가계부채 증가폭이 무려 26조 1천억이었어요. 자, 이 달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쳐서 6조가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10월 달보다 많았던 적이 세 번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 등 기타가 작아서요. 결국은 이 6조가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6조 3천억의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거기에 신용대출도 마이너스였는데 최근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10월 달에는 이것도 1조 1천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조이다가 지금 정부가 상생금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금리를 오히려 내리면서 지금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대출 사이에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은행들이 막대한 약탈적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국민이 은행에 종로로 산다니까 은행들이 상생 대출을 한다고 그걸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신용대출을요. 금리도 내리고요. 자,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그동안에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정부의 가계부채가 좀 관리되어져야 된다. 또 예금 유치 경쟁 등이 벌어지면서 대출금리를 높여왔는데 최근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거는 여야가 똑같아요. 고금리 기조로 서민들이 부담이 큰데 은행은 막대한 수십조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러면서 서민 부담을 은행이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일주일 새 하나신한금융 등에서 금리를 내리는 상생금융 대책을 발표했어요. 자, 그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가계대출을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자,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눈을 딱 감고 올해 내내 올 초에 한번 올리고 금리를 3.5로 이렇게 묶어 놓는 바람에 처음에는 미국하고 1% 차이 났는데 이제 2% 차이 날 때까지 묶어 놨잖아요. 이제서 올리니만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러는 동안에 엄청난 가계 부채가 그야말로 늘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은행들이 이제 슬슬 올리니까 정부가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네들 폭리를 얻고 약탈적 금융을 했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상생금융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가계빚 조이기가 오락가락해서 은행들이 이걸 쪼아야 되는 건지 부채를 늘려야 되는 건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은행들도 우왕좌왕하면서 가계대출이 지금 10월 달에 6조 3천억이 늘어났어요. 자, 3월 달부터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정부의 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부분에 의해서 가계대출이 26조 1천억이 늘었어요. 그나마 9월 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이 늘었지만은 신용대출이 3조 3천억이 줄어서 9월달 한 달 동안의 순수한 가계부채 증가는 2조 4천억 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에는 6조 3천억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지금 가계부채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줄었지만은 이것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으로 정책 모기지 증가폭이 2조 1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줄어든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주담대가 5조 7천억인데 이번 달에는 5조 2천억으로 한 5천억 줄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은행의 개별 주담대는 보금자리론 빼고요. 3조 6천억에서 4조 1천억으로 늘었어요. 자, 그리고 올해 내내 마이너스이던 신용대출, 기타 대출 1조 1천억으로 플러스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동력을 잃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말 목표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시점을 무기한 미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규제는 돈 빌리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인데 그런데 정부가 이걸 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근데 그 사이에 서민금융 지원 확대 요구 운운하면서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정책도 새롭게 나타났어요.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신규 취급 대출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 대출 수요를 전반적으로 다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정부는요, 가계부채를 늘리고 싶은 겁니까? 줄이고 싶은 겁니까? 선거 때까지만 늘리고 선거 뒤에는 줄이고 싶은 겁니까? 참 웃기고 자빠졌고 한국은행은 뭐 하는 겁니까? 신호가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한국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고 그래서 DSR이나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을 줄이겠다라고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금융을 완화하라고 하면서 또 대출을 늘려주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다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